네, 이번 시간은 우리의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는 코너죠. 닥터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권영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권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눠볼 질환은 어떤 것일까요? 예, 오늘은 일자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목은 엄마 몸속에 있는 태아 시기일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요. 출산 이후에는 성장함에 따라서 목을 뒤 젖히는 자세, 즉 옆에서 볼 때는 C자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기간 스마트 기기 사용과 컴퓨터 작업이 일상이 되면서 정상적인 C자 형태의 목이 일자로 변하거나 심하면은 거꾸로 된 역C자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목이 변형되는지 또 그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닥터 플러스 주제는 일자목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일자목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셨을 텐데 오늘은 목의 통증을 느끼셨거나 일자목이신 분들이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먼저 일자목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정상적인 목의 형태는 엑스레이 상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7개의 경추가 C자형의 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자목이라는 것은 잘못된 자세를 포함해서 다양한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추의 뒷부분을 쭉 이어봤을 때 곧은 일자 형태로 쭉 내려와 있는 것을, 그렇게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자목이란 말도 많이 쓰지만 사실 거북목이란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자목과 거북목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 거북목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레이가 아닌 육안서로 봤을 때, 귀가 옆에서 봤을 때 어깨보다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통칭하여서 네. 거북목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 외형상으로는 거북목이라 하더라도 네. 엑스를 찍어보게 되면은 그게 일자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역시자 커브가 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점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목 커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자목과 거북목은 약간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거북목이랑 일자목을 아주 엄밀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임상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엄밀히 따져봤을 때는 다른 질환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자목은 사실 생활 습관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외에 다른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목 자체의 문제와 골반이나 다른 구조물의 문제가 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목 자체의 문제라는 것은 목의 외상이나 경추 근육의 과사양으로 인해서 경추의 근육이 경직되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 통증이 생긴 자세를 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안 좋은 자세를 취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목의 커브가 소실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자식 생활을 할 때에 골반을 뒤로 젖히고 앉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골반에 연결되어 있는 요추가 뒤로 빠지게 되고, 그럼 우리 몸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흉추와 경추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등이 굽어지고 머리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오는 형태를 띄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전신 자체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목에 영향을 주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식 생활들이 일자목의 원인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나 행동들이 일자목을 유발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목의 정상적인 정렬 유지 상태를 방해하는 자세가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네. 또 그 말고도 엎드려 잠을 자는 습관이라든지 구부정한 자세로 주로 앉아 있다든지, 특히 컴퓨터를 많이 할 때에 컴퓨터를 할 때 모니터를 가까이 보기 위해서 목을 길게 빼는 등의 네네. 이런 자세들을 하는 것들이 일자목과 거북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은 왼쪽 사진이 지금 컴퓨터 작업을 할 동안에 고개를 앞으로 길게 내밀게 되어서 중심축 자체가 앞으로 밀리게 되어서 고개를 들게 되면서 목이 과도한 전만과 등에 과도한 후만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일자목과 거북목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나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와 이 스마트폰을 잘못 이용하는 습관 때문에 일자목이 발생한다. 그래서 현대인의 병이라고 우리가 칭하나 봐요.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통사고 등의 외상으로도 일자목이 생길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나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경추가 심하게 꺾이고 흔들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 조직들이 경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급성으로 경직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보통은 숙이는 동작보다 젖히는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자세가 지속되게 되면은 우리 몸은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네. 이 자세를 편하게 느끼게 되고 이 자세를 잘못된 자세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서 C자형 커브를 상실하게 되고서 일자로 뻗은 목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이 적은 시절에서는 교통사고와 외상이 이런 일자목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정말요? 예. 그럼 이렇게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외상으로 인한 일자목의 원인이 다를 경우에는 예. 증상도 다를 것 같고 중증 정도도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음. 통증이나 불편감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외상으로 인한 경우가 아무래도 조직 손상이 심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통증 정도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생활 습관으로 인한 경우에도 사실은 대부분은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심한 통증보다는 뻐근하고 불편하면서 네. 오래 지속된 경향이 있죠. 근데 어. 그게 또 심해지는 분들은 또 굉장히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네. 어느 것이 꼭 심하다, 안 심하다라고 구분하기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일자목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의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 예. 그 외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경추 변형에 의해서 머리의 무게 중심이 전방으로 쏠림에 따라서 무게를 지탱하는 목의 뒤의 근육들이 긴장이 되고 뒷목이 뻐근하고 당기는 증상과 함께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맨 처음 증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의 부호가 지속되게 되면은 근육이 아프거나 딱딱하게 만져지는 통증점, 통증 유발점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이러한 통증 유발점은 연관통을 발생시켜서 두통이나 시야 흐림, 어깨 통증, 팔저림, 말초신경 장애 같은 다양한 양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통증점이 연관통을 발생시킨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연관통이라는 개념이 조금 낯선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조직에 손상이 있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손상이 된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그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그 원래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X표된 부분들이 실제로 병을 유발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부위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빨간 점들이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을 느끼는 부위입니다. 대표적으로 승모근이나 흉쇄 유돌근, 후두 하근 같은 것들이 여기가 아프진 않고요. 환자분들은 느끼시기에는 편두통이나 아니면 눈 앞쪽에 안아 통증이라든지 뒷목 통증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병이 있는 부위와 증상이 나타나는 통증을 나타내는 부위가 다른 것들, 떨어져 있는 것들을 연관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상된 부위가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시는 거를 연관통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또 통증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사진 보시겠습니다. 예. 위로는 심한 두통, 아래는 어깨나 등, 멀리 손끝까지도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흉쇄 유돌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X표진 부분들이 실질적인 병이 있는 부위고요. 네. 환자분이 증상을 느끼는 것은 안아 주위의 통증이나 두정통, 편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눈 앞쪽 아니면 눈 위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네. 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후두 하근이라고 하는 요 뒤통수 쪽에 있는 근육들인데요. 마찬가지 보시면은 X표진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병의 원인이 되는 부위들이고요.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귀 위쪽으로, 옆쪽으로 치두통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대표적으로 흔한 것들이 승모근의 통증입니다. 네. 이 승모근은 이 어깨 위쪽의 근육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여러 개의 통증 유발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위쪽의 상부에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이렇게 편두통이나 목 통증,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어깨, 등 사이, 견갑골 사이 통증이라든지 네. 등 전체가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흔하게 보이는 것이 사각근입니다. 지금 네네. 보시는 것은 이 사각근에 보시게 된 것처럼 이렇게 X표된 부위가 통증에 유발되게 되면 통증 유발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등 그리고 팔 위쪽 멀리는 손끝까지 손목과 손끝까지 가슴까지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통이 말고도 신경이나 혈관들이 근육 사이를 지나기 때문에 근육이 손상이 되거나 근육이 경직되게 되면은 그 부분에 혈관이나 신경이 압박받게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통증, 저림 증상, 먹먹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등의 신경 증상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목이 아픈데 어깨도 아픈 것 같고 머리도 아픈 이유가 다 연관되기 때문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번에는 거북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거북목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귀가 어깨보다 나오는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 외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보통 목이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등에서부터 흉추에서부터 굽어진 자세가 목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우리 몸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목 뒤의 근육들은 굉장히 경직이 많이 되고요. 턱을 네. 들리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들은 목 쪽과 등 쪽의 통증들을 많이 나타낼 수 있고 특히나 등 가운데 견갑골 사이에 등 통증을 많이 심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일자목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등에 통증이 있는 게 당연한 건가요? 예,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은 등 통증이나 어깨 통증과 같이 동반된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 거북목이 좀 더 등통증이 강하고 뭐 네. 좀 심할 수는 있지만 일자목이라고 해가지고 등통증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임상적으로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임상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관통을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예. 우리가 가장 일반적이고 심하게 나타나는 게 두통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데 저는 좀 지금 드는 생각이 이렇게 두통이 자주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원장님? 예,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두통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